네, 아직도 어지러운 세상인데요.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국가의 어른으로서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1주년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5월 10일에 이 거대 야당에 의해서 대통령 자격이라 그럴까, 대통령 취임을 부정당하는 네. 아주 물세례를 맞고 시작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다. 했죠. 근데 물세례라고 하는데 이게 방송용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제 감각으로는 똥물세례를 퍼본 거예요. 똥물 그냥. 당신을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 거대 야당의 맛을 한번 봐라. 당신이 말하는 개혁 이게 만만하게 될 것 같으냐. 네. 이걸 아주 똥물세를 퍼붓는데 왜 제가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36시간 전에 5월 8일 오전에 비상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금수완박법이 헌법 절차를 위배하고 민형배 등 무소속으로 만들어가 꼼수로 만들어져서 의결된 그 법안을 그냥 두면 윤 대통령이 공포 여부를 결정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 타이밍상 그러니까 요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만료 36시간 전에 30시간 전에. 거의 36시간 3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월 8일 오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방매의 짓을 했다. 예. 얘가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게 이 법이 그러면 오래 전에 발의돼가 통과된 법이 아니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 걸 확인하고 그렇죠. 자기들은 당선될 줄 알았던가 봐. 그때부터 이제 작전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거 윤석열이가 이제 우리 다 죽이겠다. 이재명이고 문재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금수완박법을 그때부터 작전하듯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의안심의 소위가 90일 심의할 수 있는 것을 달랑 14분 만에 통과시키 이런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네. 자 이걸 똥물 한 바가지 씌어가 봐라. 너 똑똑히 하지 않으면 네가 무슨 뭐 개혁을 하고 민생 회복을 하고 이게 이렇게 비아냥되기 시작한 가운데 출발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8번째 등단한 대통령의 출발이 이렇게 거대 야당에 의해서 아주 야멸차게 모욕을 가하고 이렇게 불운하게 출발한 윤 대통령은 이게 처음이다. 네. 그런대로 그는 노력을 많이 했죠. 예, 잘 버텼죠. 해가지고 1년에 이제 개혁 작업에 착수해가지고 노동개혁에 완전히 시동을 걸었고 그다음에 원전 폐기에 따르는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했고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 우호 방위 관계의 정상화 네. 그다음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이 양대 축을 이루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이 G7 국가에 등극한 국가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국가의 대통령다운 풍모를 보였다. 네. 특히 미국 방문 중에 상하야원 합동회의에서 한 그 연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설 기법 뭐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냐 이게 아니고 그 전체 분위기가 미국 조야가 미국 국민이 미국 언론이 미국 국회의원들이 움직였죠. 우와 네. 대한민국 야 이거 그냥 볼 나라가 아니다. 네. 이거 확실히 G7 국가에 등극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한국 네. 7번째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자유민주 체제의 신봉 이 G7 국가 완전히 등극한 그런 풍모를 완전히 보였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여러 가지 헐떡고 하지만은 지금부터는 미국에 대해서 줄 건 죽고 네. 주고 받는 건 받고 그다음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당당히 얘기할 그런 기반을 이 지난 1년 동안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의 1년 동안을 절대로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야당이 정치 도의와 국회법과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이걸 막 헐뜯고 물귀신 작전하고 똥물을 퍼붓고 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지탄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게 있지요. 실수와 실책도 있습니다. 네. 가령 대표적인 것이 그의 그 스타일
그의 스타일, 말하는 품새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가 지지율 하락 요인이 됐던 대표적인 게 취임 초에 검찰공화국이라는 누명을 썼을 때 예. 이를 해명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수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그때 할 때에 예. 기자들이 검찰 인사를 너무 많이 중용해가지고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무슨 소리? 문재인 정권 때하고 비교를 해봐. 내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쓰고 있어. 그리고 검사공화국, 검사 중에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더 쓸 거야. 이게 취임 1주년을 맞은 비판 언론에서도 실패 중에 이걸 예를 들더라고, 이게. 검사공화국 열표를. 네. 제가 보기에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등용된 검사들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누명 씌우듯이 씌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명할 게 아니고, 내가 기자회견장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일람표를 가지고 요 사람은 요래서 이랬다가 딱 설명을 조곤조곤하게 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이래버리니까 거칠게 조금 독선적이다, 일방적이다 하는 그게 최근까지도 따라다니고 1주년이 되고 희석이 된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딴 거는 잘했고 그다음에 흠 잡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흠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지.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게 대담한 면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런 거는 세심성 부족이다. 국가 지도자가 소심하면 안 됩니다. 네, 세심은 해이죠. 소심하면 안 됩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 때 연평도 포격당하니까 원점 타격하자는 군의 그 상신을 받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거든. 예. 예를 들면 그런 게 소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심하면. 그러니까 대범하고 그런데 세심해야 돼. 디테일. 대범하다. 내가 대범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세심하게 판단을 해봐. 요 세심성이 다소 부족했고 네. 그 다음에 용산으로 기자실을 기자실이 아니라 용산으로 집무실 이동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러다. 2층에 대통령 집무실 1층에 기자실이 있으니까 수시로 기자회견 하겠다. 이 약속 안 지키고 있지요. 안 지키고 있기도 하고 못 지키고 있기도 하지. 도어 스태핑은 처음에 저는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시행착오 있어서 아까 그런 것처럼 그게 지금 중단됐는데 도어 스태핑에서는 이 본원적인 현안에 대해서 그것을 문답하면 안 됩니다. 그 출근길에 갑자기 묻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은 국민 여러분 제가 건재합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국사를 열심히 봅니다. 요양 안부 신호 정도에 끝나야 하고 그렇죠. 검사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내가 조금 이따 기자실에 가겠다 하고서 기자실에서 이게 다 세심하게 따져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 요게 실책이다. 세심한 배려가 조금 모자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 11달 뒤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지지율 이번에 보니까 중앙선관위에 뭐 100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이게 난장판이고 이게 제 경험에도 제가 현역 국회의원 할 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야. 문재인 정부 때 79군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난립을 했어요. 난립. 믿을 수는 없지만은 좌우간 당선될 때의 49%에는 아직 미달하고 있다 하는 느낌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앞으로 1년 동안 거대 야당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상대로 대화하고 타협하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민주당하고 대화 타협이 됩니까? 안 되죠. 만나면 방탄의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지. 아유, 대화 타협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여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국정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헌법 정신에서 찾으면 돼.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있거든. 국민에게 직접.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동력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을 상대로 소통해서 그 국민의 협력과 지지를 몸에 업으면 거대 야당도 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내년 선거도 과반수를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획득해낼 수 있다. 요게 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박찬종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헌사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국민 소통 방식을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걸 본받으라. 네.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FDR이 그러니까 FDR 프랭클린 D 루즈벨트 FDR의 소통 방법은 이 취임 초부터 백악관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죠. 통해 그때는 텔레비 시대가 아니니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노변 담화 노변담화. 연설이 아니고 노변 담화 국민이 이 바로 앞에 있다. 저 앞에 이 대표가 계시듯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고 조곤조곤하게 이게 설명 설득조로 얘기를 한다. 이게 노변 담화. 네. 그다음에 수시로 기자회견에 백악관 기자회견에 가서 딱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하는 네. 이걸 통해 가지고 33년 1월 20일에 취임했을 때 대공황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네. 그 새 대통령이 뽑힌데도 은행 예금 일출 상태가 꾸준히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임한 직후에 국회에다가 정부가 미국은 법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네. 예산안 제출권도 없어요. 국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국회에다가 이게 은행 보호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 은행 보호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 은행이 국가가 상당 부분 이게 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충하겠다. 이런 법을 만들어 공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출 사태가 나고 이러니까 3월 20일 취임하고 딱 두 달 뒤에 제1회 노변 담화를 시작을 했어. 네. 주제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지 마시고 기왕에 인출해가지고 보관하고 계신 현금은 도로 은행에 입금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래야 공황 극복을 위한 기업 자금을 융자해 줄 은행의 예금이 그게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굴 믿고 저를 믿으십시오. 대통령인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보증합니다. 절대로 은행에 여러분들이 예금 인출 안 하고 기왕에 현금도 다시 예금을 해도 그게 은행이 망실되지 않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은행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상호간을 믿으면 됩니다. 이 불신에서 오는 이게 예를 들면 가짜 뉴스에 현혹됐다 이거죠 국민들이. 그렇죠. 은행이 멀쩡하게 있다. 특별보도 만들었다. 대통령 제가 책임지겠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행을 믿어달라. 그 우리 서로가 믿자. 그러니까 신뢰하자 하는 게 주제로 한 20분 미만에 이렇게 노변 담화를 했는데 라디오로요. 예. 그 뒤 일주일 안에 전국 은행이 원상대로 회복이 됐어. 아. 그게 대공황 탈출의 신호가 된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재임 초기에는 한 달에 두세 번 한 기록도 있고 자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안정되고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주제별로 백악관 기자실에 수시로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이 문제 질문을 받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직진하고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제가 늘 얘기한 대로 낙선 경험 있었으면 좋은 낙선 경험도 없고 정당 경험도 없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게 쭈빗쭈빗하고 이런 게 있었을 것인데 미국 방문해 갖고 이 연설한 상하 양원 합동회에 연설한 그 배짱과 기계를 딱 살리면 노태우 대통령 이래 7사람 대통령이 지금 배출됐는데 참 민망한 얘기인데 그중에 누구보다도 루즈벨트식의 소통과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이게 잠재력과 배짱과 이 능력이 나는 인간 윤석열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 방송들은 박찬조 지금 난데없이 아첨한다 할란지 모르겠으나 제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7사람 대통령 저 개인적으로 다 친소 관계가 있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 속속들이 안다고 하면 뭐 속속들이 다 압니다 제가. 네. 저도 한때 그게 도전해가 거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니까 이걸 내가 속속들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게 가능하다. 이걸 나는 상하야권 합동회 연설하는 걸 보고 아 이건 FDR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이걸 윤석열 참모와 대통령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이게 지지율과 국정 동력, 야당이 별짓을 다 해도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다. 아, 그러네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이제 주말 방송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이 얘기 한 가닥만 더 하겠습니다. 수시로 이제 기자실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들하고 질문 답변을 했다지 않습니까? 네 번 대통령 당선된 사람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처음이야. 네. 네 번 당선돼 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당선돼가 취임하고 석 달 만에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부통령 이어받았는데 결국 실제로 대통령은 만 12년 재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항도 이런 식으로 극복됐는데 이게 선거 때마다 이 반대당의 비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비판과 비난이 좀 있었던가 봐요. 어떤 뭐 일을 두고. 그럴 즈음에 공항은 이제 극복된 상태입니다. 그럴 즈음에 난데없이 대통령이 기자실에 통보를 하겠지. 10분 뒤에 대통령이 오신다고. 그런데 애견 강아지를 안고 나타났어. 기자실에. 예. 그게 기자들이 지금 정부이 저걸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이래 봤더니 여러분 그 강아지 이름을 대면서 얘는 이게 자기를 해코지하거나 나쁜 말 하는 경우는 이걸 알아채고 계속 지저댑니다. 네. 계속 지저댑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제 강아지에 대해서 나쁜 말을 쏟아부으면 이 강아지가 짖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당들을 하는 그렇지. 얘기죠. 터무니없이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비판하면 너희들은 강아지 수준이다 이거지. 강아지 수준. 내 강아지 한방 먹이네. 내 이 애견하고 너희들이 이게 상대해라. 그래 막 폭소가 터져가지고 뭐 그 더 이상 그 뒤에 헐떡고 하는 게 이제 사라졌어. 그게 또 미국의 또 정치 풍토지요. 그렇죠. 이 아차 싶으면 거두어들여요.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 그게 있어요. 이재명은 아차에도 안 거두어들여. 이것들은 뭐 안 거두어들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그만큼 대통령의 자신감이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게 여론조사 기관에 그거 다 믿지 않는데 40% 들락날락 한다는 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당한 그 모습으로 이게 FDR을 닮으면 나는 금상첨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하. 금상첨화가 된다. 예. 제발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다. 네. 여기에 노변담화에 가는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충분히 국민들이 양해해라서 도스태핑에서 단발로 이 말 저 말 할 때의 그 실수는 그 단발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노변담화는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단발이 아닙니다. 네. 그건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배짱이야 배짱.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걸 좀 민망한 얘기인데 이걸 7명 대통령 중에 이거 누가 이런 식으로 이 루즈벨트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작을 안 했지만은 문재인, 박근혜, 아이고.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김영삼 나 얘기 안 하려고 내가 모셨던 사람이니까. 그 노태우도 잘 알지만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밖에 없다. 그러네요. 윤석열밖에 없다. 이게 이 최고도 말이야. 국민에게 아주 신뢰를 가져줄 수 있는 최고 얼굴도. 아니 그 정상회담 때 보면요. 바이든이랑 쓰든 기시다 총리랑 쓰든 누구랑 써도 꿀리지가 않아요. 다 왜 풍기는 이 게. 대표가 그 말씀하기 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 이 모습에 옆에 이재명을 한번 세워놔 보시죠. 아유, 그 얼굴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이 얼굴 아유, 눈이 변호사님, X 눈을 닮은 이 아유, 눈하며 이게 상대가 안 되지. 왜 분기서부터 국격을 여기 떨어뜨려요? 문재인 옆에 한번 세워놔봐. 이거 상대가 안 돼. 아유. 예, 그러니까 신원섭환도 그렇고 이번 다 증명이 됐어요. 그렇죠. 자, 윤 대통령 힘내시오. 그럼요. 배짱과 기계로 밀고 나가십시오. 루즈벨트를 담으면 금상첨화랍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